네, 참사랑TV의 이현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5번째로 세계 청년학생 세미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 나훈일 국장님, 5번에 걸친 세미나가 있었는데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습니다. 우리 남쪽의 청년 학생들, 특히 남학생들이 우리 북쪽의 여학생들에 반한 사건은 없었습니까? 우선 뭐 남남북녀라는 말이 저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남쪽에 있는 남자니까 당연히 북한 여학생들이 저를 되게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. 근데 그런 경우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때 좀 많이 힘들었는데, 오히려 이제 남한 학생들 2명이 한 북한 여학생을 너무나도 좋아한 바람에 계속 뭐 버스 탈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항상 옆자리에 앉으려고 막 서로 싸우더라고요. 지금 기억나는 게 그 여학생이 좀 남한의 좀 뭐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지현과 닮았다고 해가지고 다들 북한의 전지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예, 근데 정말 볼썽사납게 그 두 남학생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오히려 이제 북한의 좀 나이 많은 남자가 오히려 같이 붙어 다니더라고요. 이러다가는 좀 더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다.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러한 좀 남남북녀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된 상황을 저는 많이 좀 목도했었습니다. 우리 송 총장님, 혹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걱정이 될 만한 남녀의 모습도 있었습니까? 네, 한 2차 세미나였는데, 그때 아마 충남에서 온 남학생, 또 북쪽에서 온, 얼굴도 아주 지금 기억도 나는데, 참 귀엽고 예쁜 여학생이었는데, 뭐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짧을수록 속도는 빨라지는지 하여튼 둘이 아주 굉장히 가까워지는 모습이었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, 나중에는 저 북쪽에서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여학생 옆에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단속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봤는데, 참 남과 북이 이념이나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, 정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뭐 그거는 아무런 그 국경이 없구나, 그런 생각을 느끼고, 정말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정말 남북 간에 우리가 좀 축복도 좀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좀 빨리 되길 소망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어쩌면 남녀 간의 사랑이 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제가 여기 사진 한 장을 놓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, 이건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다른 점인 것도 같습니다. 1차 세미나였다 보니까 우리 북측에서 온 교수님을 남쪽에서 온 학생들이 행가래 치는 모습이 있네요. 이게 어떤 장면이죠? 그 사진이 한번 문제가 됐습니다. 1차 세미나 때 아까 좀 뭐 전편에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. 그 북쪽에서 이제 폭설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제 돌아서 오다 보니까 며칠 늦게 왔잖아요.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만났기 때문에 반갑고, 또 그렇게 먼 길을 돌아서라도 와 참석해 준 그 교수님들에 대한 어떤 감사함이라 그럴까요? 정말 그렇게 왔다 그러니까 뭐 누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한국 대학생들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그냥 교수님을 그냥 행가리를 쳐준 거예요. 근데 아마 그 자리에 우리 정부의 누구 뭐 국정원에 뭐 관계자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그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갔다 와서 우리 김봉태 회장님이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좀 문제가 한번 됐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왜 북한의 교수들을 이렇게 행가리를 쳤느냐. 그런데 이제 잘 우리 한국 학생들이 그냥 다른 뜻이 아니라 참 먼 길을 온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다라고 해서 참 좀 어렵게 또 그런 부분을 좀 풀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. 남북이 잘 모르니까 아마 거기 참석한 청년 학생들, 특히 북쪽에서 온 학생들은 남쪽의 어떤 정보기관의 소속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많이 했다면서요? 그렇죠. 지금도 기억나는 게, 제가 5차 때 그 서울대학교의 학보사 편집장이 같이 갔었습니다.
근데 그 학보사 편집장이 키는 큰데 예. 약간 좀 말이 많지 않았어요. 예. 그러니까 생긴 것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도 않고, 근데 워낙 또 우리 서울 학생들 좀 진지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 진지 모드로 계속 있으니까 북쪽에서는 거의 99.9% 이 사람은 안기부의 요원이다. 아.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자기가 이제 그 기사를 쓰려고 왔는데 예. 북한 학생들이랑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다 피한다는 거예요. 예. 왜 자꾸 피할까?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계속 피하니까 예. 3일째의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죠. 예. 아, 안기부 요원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약간 좀 일반 학생들과 차이가 있으면 북한 학생들은 아, 저 사람 무조건 안기부 요원. 그렇게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. 예. 그 학생이 겨우 이제 좀 이렇게 좀 대화를 다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4일째 되는 날 안기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났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끝났거든요, 행사가. 예, 그러니까 상당히 좀 늦게나마 그래도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 많이 힘들어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. 예. 예, 생김 때문에 그런 오해도 있었지만 진짜 오해 살 만한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하다가 큰 일이 벌어졌다면서요. 예, 그러니까 이게 남북 대학생 세미나가 이제 차수를 더해 가면서 아, 이 세미나에 가면 확실하게 북한 대학생을 만날 수 있구나. 뭐 이제 이게 하나의 공식화 됐죠. 그러니까 5차 때 됐을 때는 정말 각 대학에 좀 언론사 학보사 뭐 이런 뭐 편집장 뭐 이런 친구들이 방송국 국장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. 특히 아마 그때 어디 충청도 쪽인 것 같습니다. 그때도 그 공주인가요? 그쪽에 한 대학에서 온 그 학보사 편집장 이 학생이 여학생이었는데, 그러니까 우리가 세미나 이후에 저녁에는 그 학생들끼리 그 룸에 가서 서로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시간에 아마 본인은 기자 정신이 또 이제 발동해가지고 예, 뒷주머니에 이제 작은 녹음기를 이제 틀고 들어가서 이제 대화를 열심히 이제 나누면서 본인은 이제 취재를 했을 거고 북한 대학생은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고 했을 텐데 아무튼 이 녹음기가 아무튼 중간에 발견이 돼 버렸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상황이 그 심각해졌겠어요. 그래서 세미나가 이제 거의 중단 위기에 지금 직면했고 이제 그만두고 가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나오고 참 그때 아주 심각했습니다.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세미나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 날 이제 체육대회까지 하여튼 무난히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북쪽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고민을 했을 텐데 일반적인 남북 관계였다면 아마 중단이 됐을 겁니다. 그런데도 그쪽에서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우리에 대한 또 참 부모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. 그리고 벌써 5차례를 하면서 충분히 우리에 대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때 제가 이제 현장에 있었거든요, 사실. 예, 그 학생이 그 카세트가 좀 그 당시에는 오토리버스라고 해가지고 한 번 다 돌면 자동으로 탈칵하면서 다시 또 반대로 돌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그 호텔 방에서 뭐 언니 오빠 우리 남북 하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탈칵 소리가 들린 거예요. 그러자마자 북한 쪽의 학생들이 갑자기 얼굴색이 딱 변하더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하더니 갑자기 가방을 여니까 그 녹음한 게 발견된 거죠. 바로 그냥 북한 학생들이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남북 하나 이런 분위기였는데 빨리 북한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북쪽 다 나간 거예요.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완전히 진짜 황당해가지고. 근데 아까 이제 총장님도 말씀했지만은 그나마 이제 북쪽에서 이해해줬던 게 이 학생이 카프 학생은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에 신뢰를 갖고 있는 우리 교회와의 관련된 학생이 아니고 약간 좀 우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또 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도 같이 좀 생각이 드네요. 아무튼 그쪽에 실무자하고 저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참
참 부모님께서 이 2차 세미나를 반드시 94년 6월 달을 절대로 넘어서 하면 안 된다 그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만약에 그것을 7월 달이나 8월 달을 했다면 아마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이기 때문에 아마 남북대학생 세미나는 1차로서 그날 끝났을 겁니다. 근데 2차였기 때문에 6월 달 내에 했기 때문에 김주석 사망 전에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남북으로 볼 때 김주석이 살아있을 때 허가된 마지막 남북 교류였습니다.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 유은 통치가 되는 곳이잖아요. 그래서 가장 그 북쪽에서 볼 때는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허락했던 이 남북 교류 사업만큼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참 부모님과 김주석의 그 만남과 그 역사적인 그 합의 이런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움 속에서도 세미나가 5차례까지 계속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우리 김주석이 사망하고 3차 세미나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. 북쪽 학생들에게는 김주석을 어버이라고 했으니까 어버이를 잃은 슬픔이 있었고 남쪽에 또 운동권 학생들이 왔다고 하면 뭐 같은 심정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방에서 뭐 조문이랄까요? 김주석 앞에 뭔가 헌화하는 것을 요청했다가 문제가 생긴 적도 있죠. 네, 맞습니다. 뭐 그쪽 입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도 누가 뭐 어떻게 보면 정보원인지를 모르죠. 북쪽 학생들은 뭐 우리 남쪽에 조금 이상하다 싶은 사람도 안기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안기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. 그 얘기는 안기부는 아닌데 또 안기부에 어떻게 연결돼서 그런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단히 조심스럽죠. 근데 아까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 방에다가 조문소를 차려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불러다가 조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가서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하고 싶은 사람 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행위가 됐을 때 이게 밝혀진다면 그러면 결국 한국에 돌아와서 이 모든 그 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세미나가 중단될 텐데 그것을 정말로 원하느냐? 뭐 정말 김주석과 우리 총재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역사적인 이 만남을 이렇게 쉽게 이런 사소한 어떤 바람 때문에 중단돼도 되겠는가? 그것이 여러분의 뜻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깨닫고 그러면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.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면서 오히려 참 그 비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참 부모님의 그런 통일운동에 대해서 증거해주는 오히려 역으로 그 적극적으로 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경험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서로. 뭐 남북의 청년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미나도 있었고 또 민감한 현안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죠. 만리장성을 올라가는 일도 있었고 문화 행사도 있었고 기억나는 뭐 일들이 있습니까? 중국 하면 또 이제 북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관광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제 북경에 있어서의 어떤 만리장성, 또 자금성, 또 뭐 이화원 이런 부분인데 사실 남북한 대학생들이 모였다는 것이 더 크지 그 어떤 세계적인 관광지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수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자금성을 갔다고 해서 자금성이 와 크구나 이렇게는 얘기는 하지만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관광지에서의 그런 모습보다는 옆에 있는 북한 학생, 옆에 있는 남한 학생 서로 간에 사진 찍고 대화하고 그 시간에 우리가 더 집중하지 않았는가. 야외로 이렇게 벗어나서 호텔이 아니라 야외로 벗어나서 남북 학생이 한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죠.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이 들었을 텐데 그때 예. 배웠던 노래가 있다고. 예. 아까 이제 송 총장님께서도 이제 다시 만납시다 북한 노래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
저게 아주 감동에 있었던 노래가 심장에 남는 사람. 예. 참 그게 감동적이더라고요. 조금 불러줄 수 있습니까? 제가 뭐 이제 합창부 출신이니까 가능한데요. 그 가사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은가 헤어진대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하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이 노래입니다. 심장 속에 남는 사람이 누굴까요? 그 사람들에게 때는 북쪽에 있는 학생들한테 는 김일성이겠고 뭐 듣는 저희 입장에서는 또 각자가 생각이 다르니까 예. 예, 그 노래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경험이 2차 때는 뭐 아주 정말 그 분위기가 뜨거웠잖아요.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 참 남북 관계도 어려워졌고 아마 이제 세미나도 그만하게 되지 않을까. 저희도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 이제 또 3차 세미나가 진행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아마 박보희 사장님의 방북 조문이 결국은 3차 세미나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그 3차 세미나에서도 이제 세미나 이후에는 이렇게 좀 관광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만리장성도 가고 뭐 이화원도 가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같은 버스에 남쪽 학생, 북쪽 학생 이렇게 앉아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좀 사회 진행을 보면서 이제 남쪽 학생도 누구 나와서 노래도 좀 불러라. 또 북쪽 학생도 좀 불러라 이렇게 했는데 남쪽 학생은 아주 신나는 노래를 잘 불렀어요. 기억은 잘 안 납니다. 뭔지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북쪽 학생을 불렀는데 이 학생이 아까 지금 얘기했던 우리 심장에 남는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. 근데 그냥 뭐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. 그 차 안이.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남쪽 학생들도 이게 좀 뭐 어떻게 이걸 수습해야 되나. 저도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. 참 그럴 정도로 보면서 남과 북이 참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될 부분이지만 그 북쪽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제 김일성 주석에 대한 관이 참 많은 관점의 차이가 있구나. 그런 것도 아주 그 직접 느낄 수 있는 이제 사건들이었죠. 맨 세미나마다 가장 눈물바다 말씀을 하셨지만 헤어지는 마지막 장면의 사진들이 버스 북쪽으로 돌아가는 북쪽의 청년 학생을 보내는 그 버스 앞에 선 남쪽 학생들이 전부 울고 있거든요. 손을 흔들고.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이념도 사상도 없이 어떻게 보면 정의겠죠. 뭐 문 총재님 말씀하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. 어땠습니까? 근데 이게 항상 그 단계가 두 단계가 있어요. 그러니까 1단계는 뭐냐면 여학생들이 대부분 울거든요. 남한 쪽은 대부분 다 이제 환송을 하는 입장이더라고요, 보니까. 그럼 다 우는데 북쪽에서는 여학생들이 거의 1단계에서 울어요. 남학생들이나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야 빨리 타라우 하면서 오히려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뭐 비행기 타든 못 타든 간에 좀 빨리 움직이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감정이입을 잘 안 해요. 근데 버스가 이제 진짜 출발할 때 딱 보면은 그 나이 많은 그 교수님들도 그렇고 남자 대학생들도 결국 이게 눈물을 이렇게 닦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제 참고 어떤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괜히 더 오히려 빨리 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미 마음속에서 이제 참 이게 어려운 거죠. 근데 표시를 안 하려고 하다가도 마지막에 그냥 탁 붙받쳐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더라고요. 우리 송광석 총장님도 북쪽에 그리운 친구들이 그때 많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? 보고픈 마음이 늘 있을 텐데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까?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고픈 느낌은 없습니다. 솔직하게 많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초기에는 또 만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벌써 20년 뭐
다 됐잖아요. 그러니까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다만 그때 뭐 김철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위원장이나 유경철 이런 친구들하고는 참 시계를 참 같이 바꿔 차고 그래서 집에 지금도 그 시계를 갖고 이제 항상 책상 위에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가끔 그 시계를 보면 또 생각이 나요. 뭐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쪽에서 그 당시 나왔던 그 학생 대표단들이 지금은 정말 북쪽에 아주 고위층의 중요한 인재들이 다 된 것 같습니다. 보면 TV에서 보다 보면 그 김정은 위원장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때 나왔던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남북 대학생의 5차례의 끈이 그들도 뭐 나를 그리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 시계를 보면 그들도 기억하지 않겠어요.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더 늦어지기 전에 정말 남북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도 그 사람들이 실세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정말 남북 교류가 좀 되어져서 다시 한번 뭔가 우리가 남북의 그 과거의 그 어떤 감동이 이제는 우리만의 감동이 아니라 국민적인 감동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송광석 총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 학생 시절의 감동을 중년이 돼서 실행하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셨습니다. 여기 제가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. 평양으로 가라라고 하는 내용이 붙었는데 우리 송광석 총장이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해서 책으로 낸 내용이죠. 계속 그 젊은 시절의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책의 의미는 뭐죠? 예, 이 책의 제목은 이게 정확히는 남북 경협 평양으로 가라. 네, 남북 경협.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남북 간의 그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다 얘기합니다. 그래서 교류 협력에는 뭐 종교 간의 종교적인 접촉도 있고 또 NGO의 접촉도 있고 인도적인 지원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문화 교류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는 괜찮은데 나빠지면 이게 계속 중단되고 또 기약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들이거든요. 그런데 지속성이 그래도 가장 유지되는 것은 결국은 경제 협력입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예를 든다면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도 굉장히 저렴한 임금으로 좋은 인력을 쓸 수 있으니까 우리의 123개 기업도 굉장히 그 경제적인 혜택이 있고 의존도가 있고요. 또 북쪽에 보면 약 5만 명이 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생각하면 한 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금 개성공단을 통해서 생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그 돈의 세금이 또 이제 북쪽의 정부로 또 가니까 그러니까 북한 정부로서도 굉장히 의존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호 의존도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다 보면 이게 점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? 이 기능의 망이 막 촘촘해지다 보면 민간의 경제 협력이 결국 국가의 통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이게 기능주의 이론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개성공단이 참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계는 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있는 하나의 공단 안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제한된 곳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런 5만 명에 달하는 이 개성공단이 이 개성의 비무장지대 인근이 아니라 만약에 평양 인근이나 바로 옆에 있는 남포에서 이러한 공단이 된다면 결국은 평양 주민이 근로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, 북한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변화는 올 수밖에 없죠. 근데 하나의 그런 모델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참 부모님께서 전개하셨던 우리 통일그룹의 대북 사업입니다. 개성공단보다는 규모는 작죠. 한 기업이니까. 그러나 개성공단의 사업이 북한의 근로자들의 임금을, 싼 임금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정도에 그친다면 우리의 통일그룹의 대북 사업은 북한의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북한 사회의 기술력을 높여줄 수 있는 자동차 사업을 그곳에서 직접 제조하고 그거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새로운 정말
그 단계였고 그 자동차를 하다 보니까 평양에 주유소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서비스 센터가 생기고 또 거기에 이제 광고판이 들어서고 또 지금의 평양에 있는 택시는 전부 평화자동차 택시가 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. 거기다 또 보통강 호텔을 통해서 그 외국의 방송을 직접 CNN과 같은 걸 볼 수 있게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모델이 돼가지고 지금 북한의 모든 호텔은 외국 방송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들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처럼 보다 평양이라고 하는 중심부에 가서 그들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북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것이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에 많은 영향을 중심부에서 줄 수 있었거든요. 그러면서 볼 때 만약에 현대나 LG나 이런 큰 대기업들이 그런 남포나 평양 인근으로 가서 우리가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면 통일은 촉진될 것이다.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다. 그런 면에서 이 남북 경협은 평양으로 가야 된다. 평양, 남포 이렇게 가까이 가야 되고 그 모델을 제시하신 것이 바로 참 부모님의 우리 통일그룹의 대북 사업의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네. 우리 나훈일 국장도 청년학생 세미나에 참가 이후에도 계속 통일운동에 여러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. 특별히 또 민통선 봉사단을 만들어 활동했는데요. 어떤 활동이죠? 저는 이제 학부 전공이 그 전자공학과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남북대에서 세미나를 참석한 이후로 저의 길을 이제 통일의 길로 전향을 했습니다. 그 이후로 이제 그 통일에 대한 얘기를 근데 요즘 젊은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얘기를 할 때 그래도 관심이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? 뭐 세미나나 강연에 오게 해도 많이 오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통일의 반대가 무엇일까 했을 때 분단이잖아요. 그러면 통일에 대한 대학생들의 역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통일의 반대말인 분단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봉사활동, 그러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산가족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분단에 의해서 생긴 전쟁에 의해서 생긴 그 우리 남한의 지리 피해 주민이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지리 피해 주민을 돕는 봉사활동 그리고 이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봉사도 하지만 이 분단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결국 필요한 게 무엇일까? 평화 통일이다. 그리고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? 이런 부분으로 이제 통일 교육을 좀 약간 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부모님의 방북 그리고 이와 같은 청년학생 세미나를 통해서 통일운동에 또 나서게 되어 있고 지금의 삶도 연속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아쉽게도 6차 청년학생 세미나 약속처럼 평양과 서울 또 한반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. 우리 송 총장님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의 꿈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? 예. 우리 부협회장님께서 그 6차 세미나 말씀하셨는데 참 그것은 그 당시에 세미나에 참가했던 모든 참가자들의 꿈이고 또 카프의 꿈이고 또 청년연합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당시에 참 사실은 평양 그 세미나가 추진이 됐었습니다. 다만 그 시기나 저쪽 북쪽에서 요구했던 것이 너무 이제 정치적인 집회에 우리가 동참해 주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에 했던 것이 순수성이 사라지고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북쪽의 행위를 돕기 위한 뭐 세미나 같이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추진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반드시 다시 돼야 되겠고요.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참부모님 성화 3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행사로서 지금 피스 로드 그 일을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12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한 50개 정도 국가가 참여를 했고 이제 8월 30일까지 이제 120개 국가가 참여하게 되는데요. 정말 이 행사 이 피스로드를 추진하면서 저도 이제 감동받는 것은 전 세계 120개 국가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든
행진을 하든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정말 어디에 있을까? 네.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이 피스로드를 하는 국가에서 한국말로 통일의 노래를 참가자들이 부르고 그것을 다 취합해서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피스로드만이 아니라 통일의 노래 그 합창 이 프로그램을 국회에서 우리가 상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정말 전 세계 120개 국가가 넘는 나라에서 한국말로 된 통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반이 정말 어디에 있을까? 그리고 정말 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남북 통일을 염원하면서 피스로드 행사를 자전거를 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참 부모님의 정말 기반이 그 업적이 참 정말로 놀랍고 우리가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기반을 가지고도 통일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역사적인 정말 죄인이 될 것 같다. 그런 느낌이 들고 정말 부모님의 성화, 아버님의 성화 3주년을 기해서 또 광복 70주년이 되는 이 해를 통해서 부모님의 뜻, 조국 통일,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그 일에 적극 나서고 또 그 일에 제가 일조할 수 있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우리 나훈일 국장님 이제 카프에 일하고 있습니다. 젊은 학생들하고 일하고 있는데 통일의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예, 대학생이라고 한다면은 그 창립할 때도 그랬지만은 시대의 어떤 그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참 부모님께서 카프를 만드신 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개척해 나가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순공운동과 통일운동을 해왔던 것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카프는 내년이 되면은 50주년이 됩니다. 이 젊은 이세권의 단체로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50주년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무엇인가 부모님께 봉헌해 드려야 할 그러한 또 실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6차 이 세미나에 있어서 우리 카프의 학생들이 정말 그 버팀목이 돼서 만들어간다고 한다면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. 예, 오늘 두 분을 모시고 5번에 걸쳐 진행되었던 남북 청년학생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남북 청년학생 세미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의 꿈이고 소망입니다. 어쩌면 이제 통일을 위해서 우리 통일가 전체가 더 열심을 다해 나서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참 부모님의 통일운동을 확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